안녕 친구들, 꽉꽉이 아저씨야. 오늘은 15차시 원의 방정식에 들어갑니다. 자, 제목을 한번 여기다 써보도록 할게요. 자, 원의 방정식 이렇게 썼습니다. 자, 두 단어로 한번 쪼개보면, 자, 원 그 다음 방정식으로 쪼갤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고 본다면, 원을 x와 y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해보겠다라는 것이 원의 방정식의 뜻인데요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을 하나 그려봐야 되겠습니다. 자,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. 자, 원 는요, 중심이 일단 하나 있습니다. 자,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우리가 원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은 멍청하게 동그라미라고 하겠죠. 농담입니다. 자, 그러면 원의 중심을 a, b라고 두고 요 같은 점에 있는 요 거리를 우리가 반지름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요 원 위에 임의의 점을 잡으면 얘는 항상 요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r이죠.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쓰면 그 거리가 항상 몇이어야 된다? r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. 자,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x죠. 루트의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었습니다. 기억납니까? 이게 r로 똑같았었죠. 자, 여기는 x의 차이 x 빼기 a, 자 y 좌표의 차이 y 빼기 b가 들어갑니다. 자, 루트가 보기 싫어요. 그럼 뭐 하십니까? 양변 제곱. 그러면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 은 r제곱이라는 우리가 멋진 원의 방정식이 탄생하게 됩니다. 자, 요것이 중심이 a,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에요. 뭐라고? 이 원은요, 중심이 a, b고요, 반지름이 r자리인 원의 방정식이에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된다는 뜻입니다. 자, 중심이 a, b면 x 빼기 a, 그 다음 y 빼기 b고요. 그 다음 반지름이 r이면 여기가 r제곱입니다. 자, 요 중심과 반지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겠죠? 자, 그럼 반대 방향도 한번 보세요. 자, 중심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x제곱 부분이 0이 되는 a, 그 다음 y제곱 부분이 0이 되는 값 b,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r만 가져오면 반지름을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식도 세울 수 있고요. 거꾸로 식을 보면 중심과 반지름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자,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런 거 어때요?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16이다. 자, 그러면 얘는 지금 제곱 더하기 제곱이 숫자니까, 제곱 더하기 제곱은 숫자니까 얘는 원을 표현하는 건데, 자,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? 이놈의 중심과 반지름인데, 중심 어떻게 구한다고요? 반지름 어떻게 구한다고요? 자, 요거를 이제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중심은 요 부분이 0이 되는 x값 2, 자, 요 부분이 0이 되는 y값 마이너스 3이고요. 그럼 반지름은 16을 가져오시는 거 아니라 조심조심, 이게 r제곱이죠. 그러니까 r이 몇이겠어요? 반지름은 4로 갖고 와야 됩니다. 아니, 선생님 마이너스 4도 있잖아요. 자, 반지름이니까 양수를 갖고 오셔야겠죠. 자, 이렇게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데,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데, 자, 예를 들어서 여기가 5였다고 칩시다. 자, 그러면 반지름이 5가 아니라 r제곱이 5니까 반지름은 뭐라 하셔야 돼요? 루트 5라고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갖고 올 때 루트를 씌워서 갖고 온다라고 기억을 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. 아까 16도 루트를 씌우면 루트 16 해서 4가 된 것처럼 꼭 제곱수가 아니어도 루트를 씌우면 그게 반지름이 되는구나, 이렇게 기억을 하자 이 말이죠. 자, 반대로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요식 세울 수 있겠습니까? 네, 중심 x 빼기 a의 제곱, 중심 y 플러스 3의 제곱 빼기니까 그것이 반지름의 제곱으로 일정하다. 베리 나이스. 잘했습니다. 자, 하나 더 해보도록 하죠. 자,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다. 뭐 이렇게 생긴 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제곱 더하기 제곱은 숫자. 원의 방정식입니다. 자, 그럼 요 놈을 보고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. 선생님, 이런 모양이 아닌데요 라고 보다면 바꿔주면 되죠. x를 x 빼기 0의 제곱, 자, y를 y 빼기 0의 제곱으로 표현하면, 자, 중심은 뭡니까? 0,0이 되죠. 0이 되는 x값 0, 0이 되는 y값 0.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얘를 그냥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루트를 씌워서 가져오면 루트 9 해서 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중심이 0,0이고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의 방정식은 또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, 이 개념 확인을 풀면서 적용해 보도록 하죠. 제가 기억이 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, 이 개념 확인을 풀면서 적용해 보도록 하죠. 제가 기억이 납니다. 그 조민수 선생님, 제가 응애 하면서 고1 때 이 원의 방정식을 처음 배웠을 때 그 감상분을 남기자면, 와우,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, 계속 익숙하게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. 자, 개념하게 문제를 풀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, 반드시 원의 방정식은 기하, 도형이기 때문에 그림을 꼭 그려보세요. 자, 1번 중심이 이거, 반지름이 이거래. 자, 그럼 요거 만족하는 거 그려보면 원이 있고요. 중심이 뭐라고요? 마이너스 2,3이고 반지름이 뭐라고요? 이 길이가 4다 이 말이잖아. 그 말은 여기 위에 한 점을 잡으면
여기 위에 한 점을 잡으면 이걸 x, y라고 하면 처음 거 그냥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. 자,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3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게 4다 이 말이잖아요.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6이다.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매번 이 과정을 거쳐서 하면 번거로우니까 바로 간다 이 말이야. 중심이 x 마이너스 2다, x 플러스 2. 중심이 3이다, y 마이너스 3. 이렇게 바로바로 가고 그 다음 반지름의 제곱으로 일정하다. 이렇게 가는 거죠. 자, 첫 번째 문제 해결했고요. 자, 이 두 번째 문제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하죠. 얘도 마찬가지로 원을 그리고요. 중심이 원점이래요. 0,0이고. 자, 점 4,4를 지난다. 그럼 이 원 위에 3,4가 있다 이 말이잖아. 그러니까 여기 정도에 3,4가 있다고 치자. 자, 이렇게 해놓고 나면 우리 원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과 뭐게요? 반지름이다 이 말이에요. 중심을 알고 있으니까 이 반지름을 구하면 되는데 반지름은 뭡니까? 중심으로부터 3,4까지의 거리예요.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5라고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지. 그럼 중심과 반지름 하니까 외쳐보자고요. 자, x 빼기 x 좌표의 제곱, 자 y 빼기 y 좌표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다 이거잖아요. 그럼 이거 정리하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5다.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.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일단 3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. 3번 자리가 없네. 일로 갖고 올까요? 자, 3번. 자, 3번도 마찬가지로 그립니다. 자, 원을 그리시고. 제가 생각보다 원을 잘 그려요. 그죠? 자, 중심이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3이고, 원점을 지난대요. 그러면 요 원 위에 어딘가에 이렇게 원점 0,0이 있다 이 말이죠. 그러면 이놈도 마찬가지로 중심은 알고 반지름은 모르는데 이게 반지름이다 이 말 아닙니까? 자, 얘도 마찬가지로 두 점 사이에 있으면 5라고 구할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중심이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3이다. 이거 뭐예요?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자 반지름의 제곱인 5의 제곱 25를 갖고 오겠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. 할만합니까? 자, 좋아요. 자, 그럼 우리 예제 1번 하나 풀어보면서 조금 더 다져보도록 할게요. 자,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자,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. 아, 뭔 개소리냐. 자, 반드시 그림을 그리세요. 자, 원을 그리시고 자, 지름이 이렇게 있는데 지름의 양 끝점이 A, B 이 말이잖아요. 자, 그럼 A가 몇이래요? 마이너스 3,2 B가 5,4요. 근데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심과 뭐만 알면 돼요? 반지름만 알면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보자 이 말이죠. 자, 중심의 좌표는 지름의 양끝이니까 정가운데 있어요. 오잉 정가운데 1대1 내분점 중점. 어떻게 구해요? 두 개 더해서 반 나누고 두 개 더해서 반 나누고. 와우, 중심 1,3 됐네요. 자, 반지름도 구할 수 있겠습니까? 네, 중심 아니까 원 위에 한 점으로부터 이 거리잖아요. 자,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루트 17이다라고 구해낼 수 있어요.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. 그럼 중심 알고 반지름 하면 땡깡 끝나버렸네요. 자,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3의 제곱. 아, 왜요 선생님? 아니 거꾸로 봐봐. 얘가 0이 되는 게 1, 얘가 0이 되는 게 3이니까 거꾸로는 이렇게 가져야겠죠. 그 다음에는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1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이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예제 1번도 후딱 치웠는데 자, 이렇게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. 그래서 얘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거든요.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을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자, 이렇게 주면 너무 쉬워서 얘를 이렇게 안 주고 전개를 해서 줄 때가 있어요. 자,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x 여기 완전제 없이 전개하면 x 제곱 나오고요. 여기 전개하면 y 제곱 나옵니다. 자, 순서를 좀 맞추려고. 자, 여기 가운데 보면 2배의 2x. 자, 여기에는 마이너스 6y 나오고요. 자, 여기 플러스 1 맞지? 완전제 없이 하면 여기 플러스 9. 그 다음에 17을 넘겨요. 그럼 10 빼기 17이니까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. 자, 그래서 우리는 표준형을 전개하면 일반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자, 일반형의 의미는 원의 방정식에서는 없어요. 우리 직선에서는 그 점과 직선 사이 공식을 쓸 때 일반형을 한번 이용하는데 원의 방정식은 무조건 일반형이 나오면 거꾸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. 이거는 무조건이야. 그죠? 무조건. 여러분들은 일반형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나온다면 그냥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기 위한 그 심보죠. 선생님들의 심보에 불과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일반형을 보면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으셔야 되는데 자, 보세요. 자, 완전 제곱식이 두 번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 기억납니까? 기억나요?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? 반의 제곱. 그래요. 자, x끼리 보시면 자, 요 x 앞에 숫자의 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줍니다. 요 등호를 기준으로 플러스 1이죠. 자, 그 다음에 y끼리 볼게요. 자, 완전 제곱식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6의 반의 제곱인 9를 이렇게 더해줍니다. 자, 그러면 얘 만나서 x 빼기 1의 제곱 나오죠. 자, 얘 만나서 y 빼기 3의 제곱 나오죠. 자, 그런 다음에 오른쪽은요, 요 10에다가 7을 마이너스 7을 넘겨서 17이라고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. 그래서 일반형은 결국 완전 제곱식을 두 번 이용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주겠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게 기억이 안 난다. 지식시장에서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. 이거 꼭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. 자, 그래서 라스트 팡으로 정리를 하자면 일반형의 의미를 굳이 하나 찾아보자면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. 자, 일반형은요.
자, x제곱 플러스 y제곱. 자, x 앞에 어떤 숫자 오고요. y 앞에 어떤 숫자 오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숫자 오고요.는 0 꼴로 표현된다. 누가요? 원이.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표현했을 때 의미입니다. 그냥 이렇게 생긴 모양은 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. 자, 우리 비교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꼴로 표현된다. 이거 언제 배웠어요?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? 그쵸, 직선이죠. 그러니까 식을 딱 보고 얘가 직선인지 얘가 원인지를 알 수 있는 용도로만 일반형이 활용되고, 일반형이 나오면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원의 방정식을 컴팩트 있게 한번 해봤는데, 자, 오늘 이 내용 바탕으로 지식시장에서 열심히 활동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까지 꽉꽉이었습니다. 안녕.